데일 카네기의 인생경영론. 난초 한 송이가 산 전체를 향기롭게 한다. 메이오 형제.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정신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을 발견한 것이다. 50년 전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네소타주의 한 마을을 휩쓸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다. 토네이도가 닥친 그 마을은 로체스터로, 지금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외과 의사인 메이오 형제의 고향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메이오 선생은 아직도 공을 들여 정신 이상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 중이다. 정신방약이나 정신 이상 상태인 사람에게 주입되면 빠르게 증세를 치료하는 약물이다. 혈액순환의 흐름을 바꾸어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한다. 미국 병원에는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다. 오늘날 학교에 다니는 학생 16명 중 하나는 생애 어느 순간에는 정신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15세라면 20분의 1의 확률로 인생의 7년을 정신병 환자를 위한 기관에 감금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신병 환자의 규모는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이 소름 끼치는 증가율이 한 세기 동안 계속된다면 인구의 절반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것이고, 다른 절반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 놀라운 치료제 개발에 공을 들이는 메이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의 반열에 올랐다.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레닌그라드, 그리고 도쿄에서 의사들이 로체스터로 와서 그들의 발밑에 꿇어앉아 정신병과 치료법에 대해 배운다. 한 해 6만 명의 환자가 메이오 병원에 마치 성지처럼 순례 여행을 오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죽음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이 병원을 찾는다. 다시 말하지만 토네이도가 52년 전 중서부를 뚫고 지나가며 맹위를 떨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메이오 형제나 로체스터 혹은 정신이상 치료제에 관해 절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형제의 아버지인 메이오 선생이 70년 전 그곳에 정착했을 때 로체스터에는 고작 2,000명이 살았다. 선생이 처음으로 마주한 진료 대상은 병든 소아말이었다. 인디언 전쟁이 발발했을 때 메이오 선생은 머스킷 소총을 들고 나가서 토인들과 전투를 벌였다. 전장의 먼지와 연기가 가라앉자 그는 전장을 누비면서 전사자를 매장할 준비를 하고 다친 사람은 치료했다. 그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80km 거리의 대초원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잔디 뿌리와 흙이 붙어있는 떼장으로 지은 집에 살았다. 그들은 의사에게 진료비를 내놓을 형편이 못 되었지만 관대하고 선량한 메이오 선생은 밤새 돌아다니며 그들을 왕진하고 고통을 완화시켜 주었다. 때로는 눈보라와 싸우며 왕진을 가기도 했는데, 대낮인데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셌다. 그에겐 윌리엄과 찰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바로 이들이 현재 온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메이오 형제다. 두 아들은 지역 약국에서 일하며 처방을 쓰는 법과 알약을 가루내 캡슐에 담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의대에 진학했다. 뒤이어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의학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분노한 신처럼 대초원을 휩쓸고 지나간 토네이도는 지나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산산조각 냈다. 로체스터도 공격을 받아 완전히 망가졌다. 수백 명이 다치고 23명이 사망했다. 메이오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는 여러 날 동안 폐허 사이를 오가며 일했다. 환자들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부러진 사지를 맞추고 수술을 했다. 성 프란체스코 수녀회의 수녀원장인 엘프리드 수녀는 그들의 선행에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아 메이오 부자가 책임자가 된다면 병원을 세워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그들은 이에 동의했다. 1889년에 메이오 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 선생은 70세였고 두 아들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도 없는 상태였다. 새싹 중에서도 새싹이었죠. 두 형제가 당시의 처지를 그렇게 묘사했다. 오늘날 형 윌리엄 메이오는 암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자로 널리 존경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다. 형제는 서로를 높인다. 형은 동생은 형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모두 깔끔하게 수술을 해내는 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쳤다. 그들은 정확하게 수술을 집도했으며 대다수 외과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손을 놀려 수술을 끝냈다.
그들은 아침 7시면 병원에 도착해 매일 4시간을 연속으로 수술했다. 몇 년 동안 하루에 15번에서 30번이나 수술을 집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려고 애쓴다. 그들은 아직도 배울 것이 한참 남아있다고 말한다. 로체스터 도시 전체가 이제 메이오 병원 덕분에 메이오 병원을 위해 존재한다. 이 도시에서 전차는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버스는 조용히 운행하고 심지어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메이오 병원에서는 극빈자든 은행장이든 농부든 영화계 스타든 모두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으며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부자는 자기 분수에 따라 치료비를 냈지만 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메이오 형제가 하는 일 중 3분의 1은 자선 사업이다. 그들은 치료비 때문에 소송을 한 적도 없었고 나중에 청구하려고 장부에 기록해둔 치료비도 없었으며 치료비를 받으려고 환자의 집을 저당 잡은 적도 없었다. 그들은 치료 당시 환자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내놓는 적은 치료비를 받고서도 괜찮다고 말하며 돌려보냈으면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어떤 환자는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감사해하며 농장을 담보 삼아 치료비를 마련해냈다. 그 일을 알게 되자 메이오 형제는 수표를 돌려주었고 환자가 와병 중에 본 손해를 보상해주고자 오히려 자기들이 수표를 써서 보내주었다. 돈을 버는 일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작은 마을의 두 소녀는 이처럼 히포크라테스의 영광스러운 모범 사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돈은 그들에게 홍수가 밀어닥치듯 쏟아졌다. 그들은 유명세를 신경 쓰지 않았으나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고통받는 인류를 돕는 것이다. 병원 대기실 책상 위에는 액자에 끼워둔 글이 있는데 그들이 성공에 대해 믿고 있는 진실을 잘 설명한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도록 하라. 그러면 비록 숲 한가운데에 살더라도 당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발길이 그 숲 속에 오솔길을 내리라. 인생경영 포인트.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오 병원은 1960년 가을과 1961년 초 세계적 명성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2번에 걸쳐 입원해 10여 차례 이상 전기 충격요법을 받았던 정신병원이다. 이 병원이 설립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로체스터를 휩쓸고 간 토네이도였다. 그때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헌신했던 메이오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에게 감동한 한 기독교 단체가 병원을 세워준 것이다. 이후 형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병원은 명성을 더해가게 된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도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메이오 형제는 세상의 계산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깎아주기도 했고 덜어는 받지 않기도 한 것이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병원의 명성을 높였고 더욱 많은 환자를 찾아들게 했다. 옥돌은 땅에 묻혀 있어도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심산유곡에 숨어있는 한 송이의 난초는 산 전체를 향기롭게 하는 법이다. 메이오 형제의 삶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